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권하는 검사와 약을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 광고에도 건강검진 안내문에도 절대 적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진실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노인 환자들을 지켜보며 가장 자주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타까움입니다. 병이 무서워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 때문에 오히려 병이 생기고 건강을 지키려고 약을 먹었는데 그 약 때문에 몸이 더 약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치료를 선택했는데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가 넘은 이후 많은 검사와 치료는 수명을 늘리기보다 오히려 삶의 질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어떤 검사는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편하게 사는 길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5세 이후 절대 서둘러 받지 말아야 할 검사들, 반드시 줄여야 할 약들, 그리고 병원보다 훨씬 강력하게 수명을 지켜주는 진짜 건강 비결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부모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병원에서 어떤 검사는 거절해야 하고 어떤 치료는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검사를 많이 하면은 병을 빨리 찾고 그래서 오래 산다. 이 믿음,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젊을 때는 맞습니다. 40대, 50대, 60대까지는 조기 발견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어가면 이 공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나이의 몸은 이제 고치는 몸이 아니라 지켜가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새 차일 때는 작은 고장도 바로 고치면 차를 오래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된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엔진의 소리가 나고 차체에 녹이 슬고 부품이 조금씩 달아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때 모든 부품을 새 것으로 바꾸겠다고 차를 완전히 뜯어 고치면 오히려 더 빨리 망가집니다. 노인의 몸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조금 두꺼워지고 관절이 조금 닳고 장기 곳곳에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세월의 흔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퇴행성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신 검사 기계는 이 변화를 병과 구분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상 소견, 정밀 검사 필요, 추적 관찰 요망, 이렇게 빨간 글씨를 찍어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르신은 그 결과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큰 병에 걸린 것 아닐까? 암이 시작된 건 아닐까?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불안 때문에 의사가 권하는 검사를 하나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검사, 재검사, 조직검사, 시술, 수술, 약 복용, 합병증, 입원, 재활, 이 끝없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의학에서는 검사의 폭포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작은 검사 하나가 큰 치료로 이어지고 그 치료가 또 다른 병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냉정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후에 발견되는 많은 암과 병들은 그 병 때문에 죽기보다 그 병을 치료하다가 먼저 쓰러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진행이 매우 느린 암들은 몸속에 가지고 있어도 평생 모르고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남성을 부검해보면 절반 이상에서 전립선 암세포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립선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심장병, 폐렴, 뇌졸중, 노안으로 자연스럽게 생을 마쳤습니다. 암이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암이라고 합니다. 존재는 하지만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암입니다. 그런데 검사로 이것을 발견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암이라는 단어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걱정하고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칼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술 후에 요실금, 성기능 장애, 만성 통증, 우울증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건강을 지킨 것입니까? 아니면 멀쩡하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린 것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세포의 성장 속도도 점점 느려집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몇 달 만에 퍼질 암이 노인에게는 10년, 20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상도 없는데 몸속 깊은 곳까지 들쑤셔 암을 찾아내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의학의 목표는 무조건 병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학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덜 아프게 살고 덜 고통스럽게 살고 마지막까지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존엄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이 목표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검사를 줄이기는커녕 나이가 들수록 검사 개수는 늘어나고 약을 줄이기는커녕 약 봉지는 점점 두꺼워지고 병원에 덜 가야 하는 나이에 오히려 병원에서 하루의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검사를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환자입니다.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약을 최소로 유지하며 몸의 기능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7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검사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위험한지,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지, 언제만 예외로 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하나하나 풀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부모님과 함께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끝까지 들려드리십시오. 이 정보 하나로 부모님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75세가 넘은 이후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검사들, 받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검사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검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대부분 자동으로 소변 검사가 포함됩니다. 결과지를 보면 요로 감염 의심, 세균 검출, 폐혈구 증가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글자를 보는 순간 어르신들은 바로 겁을 먹습니다. 내가 감염된 것 아닐까? 큰 병이 시작된 것 아닐까? 그리고 의사는 아무 설명 없이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여성의 약 20%,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의 거의 절반에서 증상이 전혀 없어도 소변에서 세균이 나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무증상 세균뇨라고 부릅니다. 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점막의 방어력이 약해지면서 독성이 약한 순한 세균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순한 세균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한 균들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자연 백신입니다. 그런데 검사 수치만 보고 무조건 항생제를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착한 세균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항생제 내성을 가진 아주 독한 균들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진짜 병이 시작됩니다. 고열, 옆구리 통증, 혈뇨, 폐혈증, 신부전까지 순식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상도 없던 어르신이 항생제 한 번 잘못 쓰고 평생 재발성 요로 감염에 시달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 볼 때 타는 듯 아프다. 하루에도 수십 번 화장실을 간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난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와 치료를 합니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검사 수치만 보고 항생제를 먹는 일. 이것은 건강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건강을 망치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 검사, 무증상 소변 세균 검사. 75세 이후에는 과감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주 많은 분들이 쓸데없이 받는 검사 증상이 없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숨이 차지도 않고 계단도 잘 오르는데 정기검진이라고 매년 심전도를 찍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80년 가까이 뛰어온 장기입니다. 20대 심장과 80대 심장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이 조금 두꺼워지고 전기 신호 전달이 조금 느려지고 박동 간격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노화입니다. 문제는 심전도 기계가 이 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기준에서 벗어나면 바로 부정맥 의심, 심비대 소견, 심근 허혈 가능성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이 종이를 받은 순간 어르신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서 심장 초음파를 찍고 거기서 애매하면 관상동 맥시, T를 찍고 혈관이 조금 좁아 보이면 조영수를 하고 결국 스텐트 시술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조영제는 노인의 콩팥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조영제 신장병, 급성 심부전, 투석까지 가는 사례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또 카테터를 혈관에 넣는 과정에서 혈관이 찢어지거나 뇌졸중이 생기거나 심장마비가 오는 사고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도 어르신은 아무 증상도 없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처음부터 아무 치료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원칙은 아주 분명합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멈춰야 하는 상태, 갑자기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럼, 이런 증상이 있을 때만 심전도를 찍으십시오. 아무 증상도 없는데 정기검진이라는 이유로 심전도를 반복해서 찍는 것은 이득보다 위험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기계보다 여러분 몸의 신호를 더 믿으셔야 합니다. 심장이 정말 나쁘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심장이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무증상 소변 검사. 두 번째, 무증상 심전도 검사. 이 두 가지만 줄여도 불필요한 항생제, 불필요한 시술, 불필요한 입원을 엄청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함정은 이제부터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검사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쓰고도 가장 후회하는 검사입니다. 바로 허리 통증 때문에 찍는 척추 MRI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겪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병원을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특정 의사를 탓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병원 곳곳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제 진료실에 오신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세는 80을 조금 넘기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농사 지으며 부지런히 사셨고 혈압 약 하나만 드시면서 혼자 생활도 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있으니 큰 병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요즘은 검진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설득해서 매년 수백만 원짜리 정밀 종합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복부씨 T에서 췌장에 아주 작은 혹이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는 암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부분 노화로 생기는 낭종이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직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췌장은 몸 깊숙한 곳에 붙어 있는 장기입니다. 위나 대장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조직을 떼려면 내시경을 12지장까지 깊이 넣고 거기서 다시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해야 합니다. 난도가 높고 합병증 위험도 큰 시술입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단어 앞에서 가족도 어르신도 모두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혹시라도 암이면 빨리 떼어내야 한다. 지금 안 하면 늦는다. 이런 말에 떠밀려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암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낭종, 노화로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검사 도중 췌장이 자극을 받아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것입니다. 췌장은 강력한 소화 효소를 만드는 장기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그 효소가 자기 몸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자가 소화라고 합니다. 통증은 산통보다 더 심하고 치사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날 이후 그 어르신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보내셨습니다. 금식, 수액, 진통제, 호흡기 치료, 체중은 10kg 이상 빠지고 근육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퇴원할 때는 혼자 걷지 못해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괜히 부스럼을 만들었네요. 가만히 살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말이 지금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은 암이 있어서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암이 아닐 병을 억지로 확인하다가 인생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과잉 검사의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에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뻐근하다고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바로 MRI를 찍자고 했습니다. 사진에는 디스크 돌출, 척추관 협착, 퇴행성 변화가 가득 찍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곧 마비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해진 어르신은 대학병원으로 갔고 곧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부터 통증이 더 심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는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습니다. 재검사를 해보니 수술한 부위 주변이 더 빨리 망가져 있었습니다. 결국 추가 수술, 추가 고정, 추가 약물 치료. 지금은 집 밖을 거의 못 나가고 진통제 없이는 잠도 못 주무십니다. 그런데 처음 허리 통증은 사실 근육 피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몇 주 쉬고 걷기, 운동만 했어도 자연히 좋아졌을 통증이었습니다. 하지만 MRI 한 장이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영상 검사는 눈으로 보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튀어나온 디스크, 좁아진 신경관, 눌린 척수,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사람은 내 몸이 큰일 났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수술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60대 이상 성인 10명을 모아 MRI를 찍어보면 9명 이상에서 디스크 돌출이나 협착 소견이 나옵니다. 영상으로는 병인데 실제 생활에는 아무 문제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척추의 주름살이라고 부릅니다. 얼굴에 주름이 있다고 수술하지 않는 것처럼 척추 주름도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진을 먼저 보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고 믿어서 정말 아파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과잉 검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고령의 환자입니다. 젊은 사람은 합병증이 와도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한번 쓰러지면 회복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년의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검사하지 않는다. 증상이
경미하면 먼저 지켜본다. 생활 기능을 해치지 않는 병은 굳이 건드리지 않는다. 이것이 노인을 지키는 진짜 의학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병원은 이 원칙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검사가 많을수록 병원 수익은 늘고 시술이 많을수록 병원은 바빠지고 환자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음 부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세 가지만 기억하면 불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수술에서 여러분 자신과 부모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만 기억해도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은 불필요한 검사, 불필요한 수술, 불필요한 치료에서 절반 이상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부터 해봅시다. 일단 찍어보고 결정하죠.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말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검사는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하나 찍으면 뭔가 하나는 꼭 나오고 그 하나를 확인하려고 또 다른 검사를 하고 그 결과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로 이어지고 그 합병증 때문에 평생 약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실 문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검사를 하지 않아도 제 생명이나 제 삶에 큰 문제가 생기나요? 이 질문은 모든 검사 앞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많은 검사는 당장 안 해도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특히 증상이 없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검사를 미뤄도 생명에 영향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5세 어르신이 특별한 증상 없이 대장 내시경을 권유받았습니다. 의사는 암 예방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 발견되는 작은 대장 용종이 그 사람 인생을 위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천천히 자라거나 아예 변화 없이 그대로 평생 갑니다. 반면 대장 내시경 합병증, 출혈, 장천공, 마취사고는 고령일수록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가이드라인에서는 75세 이후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정기 대장 내시경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안 하면 정말 위험한가요? 몇 달 미뤄도 괜찮은가요? 이 질문 하나로 절반의 검사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검사 결과가 치료 방침을 정말 바꾸나요? 이 질문은 과잉 검사를 막는 가장 강력한 질문입니다. 검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치료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와도 어차피 치료가 달라지지 않는 검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조금 아픈 어르신에게 MRI를 찍는 경우 사진에 디스크, 협착, 퇴행성 변화가 가득 나와도 치료는 대부분 진통제, 물리치료, 운동입니다. 수술을 바로 할 상황이 아니라면 MRI 결과는 치료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사진부터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환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통증을 더 키우고 수술로 이어지게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전신 CT, 이 검사를 찍어도 치료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약을 먹고 있다면 그대로 먹게 되고 운동, 식사 조절을 하고 있다면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 속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새로운 약을 만들고 추가 검사를 만들고 평생 병원 출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제 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결과가 나와도 결국 지금 치료 그대로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이 질문에 의사가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그 검사는 당장 필요 없는 검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검사의 위험성과 부작용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검사는 절대 무해하지 않습니다. 내시경에는 출혈과 천공 위험이 있고, CT에는 방사선 노출이 있고, 조직 검사에는 감염과 장기 손상 위험이 있고, 마취에는 호흡 억제와 심장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작은 합병증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위험을 아주 작게만 설명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고령 환자에게 드문 합병증은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검사를 받아서 제가 입원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이 검사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이 나이에 특별히 더 위험한 점은 없나요? 이 질문을 던지면 의사는 훨씬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검사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 의사를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와 함께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의사는 이 질문을 기꺼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해 줍니다. 반대로 이 질문을 싫어하고 답을 얼버무리는 의사는 여러분 인생보다 병원 일정이 더 중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75세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검사 5가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노년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로 여러분과 부모님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75세 이후에는 모든 검사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검사는 수명을 늘리기는커녕 남은 인생을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고령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검사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 대장 내시경입니다. 여러분, 대장 내시경은 젊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검사입니다. 50세부터 70세 초반까지는 대장암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대장 용종이 암으로 자라기까지는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즉, 75세 이후 발견되는 작은 용종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반면 검사의 위험은 급격히 커집니다. 고령자는 장벽이 얇고 혈관이 약하고 마취에 매우 취약합니다. 출혈, 장천공, 마취 후 폐렴, 심장 부정맥, 이런 합병증이 젊은 사람보다 몇 배 더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대장 내시경 후 한 달 이내 사망률은 75세 이후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가이드라인에서는 75세 이후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정기 대장 내시경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매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75세 이후에는 피가 나오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빈혈이 심해지지 않는 한정기 대장 내시경은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전신시 T 검사입니다. 요즘 혹시 모를 암을 찾자, 몸 전체를 한번 찍자,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신시 T는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방사선 노출입니다. CT 한 번은 흉부 엑스레이 수십 장에 해당하는 방사선을 쏟아붓습니다. 고령자는 방사선 손상에 훨씬 취약합니다. 둘째, 우연종 문제입니다. 전신시 T를 찍으면 거의 90% 이상에서 작은 혹, 결절, 낭종이 반드시 하나 이상 나옵니다. 대부분 평생 문제 안 되는 노화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려고 추가 CT, MRI, 조직 검사, 수술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인생이 무너집니다. 셋째, 조영제 위험입니다. CTS는 조영제는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 심한 경우 쇼크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고령자에게 전신 CT는 거의 도움되지 않고 해만 되는 검사입니다. 세 번째,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과잉 진단을 만든 검사가 바로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갑상선에는 노화와 함께 작은 결절이 정말 흔하게 생깁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에서 작은 혹이 보입니다. 이 중 진짜 위험한 암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초음파로 발견되면 암일 수도 있다. 조직 검사하자, 수술하자. 이 흐름이 아주 쉽게 시작됩니다. 문제는 고령자의 갑상선암은 대부분 평생 자라지 않고 전이도 거의 안 하고 그대로 멈춰 있는 암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면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하고 목소리 변성, 성대 마비, 저칼슘혈증 같은 합병증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고령자는 수술 회복도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고령자에게 갑상선 초음파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네 번째, PSA 검사, 즉 전립선암 선별 검사입니다. PSA 수치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전립선 비대, 염증만 있어도 쉽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PSA가 조금만 높아도 조직 검사, MRI, 수술, 방사선 치료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고령자의 전립선암 역시 대부분 매우 천천히 자라고 그 암 때문에 죽기보다 다른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반면 치료 후 부작용은 평생 남습니다. 요실금, 성기능 장애, 만성 통증, 이것 때문에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75세 이후 PSA 선별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무증상 심장 검사입니다. 심장 CT, 관상동맥 CT, 경동맥 초음파, 증상이 없는데도 혹시 모르니까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서 발견되는 경미한 협착, 석회화는 대부분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소견 하나 때문에 스텐트, 혈전용해, 강한 혈액 희석제, 이 치료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출혈, 뇌출혈, 낙상, 위장출혈이 연쇄적으로 생깁니다. 증상이 없다면 심장 검사는 혈압 관리, 혈당 관리, 걷기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검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발견해도 대부분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검사 과정 자체가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발견 순간부터 불필요한 치료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노년의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검사는 수명을 늘릴 때만 한다.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검사는 차라리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노년의 진짜 건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검사가 내 인생을 정말 더 좋게 만들까? 아니면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만들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병원보다 훨씬 강력하게 수명을 늘려주는 진짜 생활 원칙들,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검사와 치료의 위험에 대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검사를 줄이면 도대체 무엇으로 건강을 지켜야 합니까? 정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최첨단 검사도, 비싼 약도, 대학병원 치료도 아닙니다. 매일의 생활 습관, 작은 선택, 사소한 행동 하나가
검사 10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수명을 지켜줍니다. 지금부터 병원보다 훨씬 효과적인 노년 건강의 진짜 원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근육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노년의 진짜 적은 암도 아니고 심장병도 아닙니다. 근육 소실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1%부터 2%까지 줄어듭니다. 80세가 넘으면 걷는 힘, 일어나는 힘, 균형 감각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근육 감소가 낙상, 골절, 침상 생활, 폐렴, 사망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노인 사망 원인의 상당수는 암이나 심장병이 아니라 낙상 후 합병증, 장기 입원 후 폐렴, 근감소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년 건강의 최우선 과제는 병 찾기가 아니라 근육 지키기입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첫째, 매일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빠르게 걷기. 이것만 해도 다리 근육, 심폐기능, 혈당, 혈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둘째, 의자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 10회씩 3세트. 이 동작 하나가 허벅지, 엉덩이, 허리 근육을 동시에 살립니다. 셋째, 단백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인은 단백질을 적게 먹을수록 근육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루 체중 1kg당 1g 이상, 계란, 두부, 생선, 콩, 우유, 요거트, 매 끼니마다 조금씩 꼭 드셔야 합니다. 신장 나빠진다, 암 생긴다 이런 말, 과장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병보다 먼저 몸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원칙, 넘어지지 않게 만드십시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사고는 교통사고도 아니고 심장마비도 아닙니다. 낙상입니다. 엉덩이 골절 한 번이면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독립생활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이 노년의학의 핵심입니다. 비결은 생활 속에 있습니다. 집 안바닥에 미끄러운 매트, 문턱, 전선 전부 치우십시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하십시오. 밤에 화장실 갈 때는 꼭 작은 등을 켜십시오. 신발은 밑창이 미끄럽지 않고 뒤꿈치가 안정적인 것을 신으십시오. 그리고 시력 검사와 보청기 점검, 이것이 낙상을 막는 숨은 핵심입니다.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면 균형 감각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세 번째 원칙, 약을 줄이십시오. 여러분, 노년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약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 한 분이 평균 5가지 이상 약을 매일 드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수면제, 위장약, 진통제. 이 약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어지럼, 낙상, 기억력, 저하, 식욕부진, 우울, 변비, 수십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생깁니다. 특히 수면제, 진정제, 강한 진통제는 낙상 위험을 몇 배로 높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약 정리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복용 중인 모든 약을 한 번에 들고 의사에게 가서 이 약 지금도 정말 다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으십시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은 줄이거나 끊어도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약을 줄이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이 줄고 걸음이 안정됩니다. 이것이 검사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입니다. 네 번째 원칙, 고립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노년의 가장 치명적인 병은 외로움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생활. 이 생활이 치매 위험, 우울증 위험, 사망 위험을 몇 배로 높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많은 노인은 병이 있어도 훨씬 오래 삽니다. 반대로 혼자 지내는 노인은 작은 병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건강 처방에는 약보다
먼저 사람이 들어갑니다. 동네 경로당, 노인복지관, 종교 모임, 동호회,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누군가와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전화 통화도 좋고 산책 동무도 좋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사람 속에 섞여 사는 것. 이것이 치매 예방약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5번째 원칙, 병보다 기능을 보십시오. 여러분, 노년의학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병이 있느냐가 아니라 생활이 가능하냐입니다. 혈압 수치,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이 숫자보다 혼자 걷는가, 혼자 씻는가, 혼자 밥 먹는가, 이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치 조금 나쁘다고 약을 늘리고 검사를 늘려서 걷는 힘을 잃고 어지럼이 생기고 낙상 위험이 커지면 그 치료는 실패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노년 치료의 목표는 완벽한 수치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몸입니다. 여러분, 병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에는 병 하나쯤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과 함께 잘 사는 법입니다. 검사 수치보다 오늘 잘 걷는지, 사진 결과보다 내일 잘 일어나는지, 이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병원과 검사 치료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님과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주 긴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검사의 위험, 과잉 치료의 함정, 노년 건강의 진짜 원칙,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말로 끝낼 수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병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삶을 지키는 데 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킨다고 하면서 병을 찾는데 인생의 에너지를 모두 써버립니다. 검사 예약 잡고, 결과 기다리고, 추가 검사 받고, 수술 고민하고, 약 늘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몸은 점점 약해지고, 걸음은 느려지고, 밖에 나가는 횟수는 줄고, 사람 만나는 시간은 사라지고, 결국 병보다 먼저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병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병을 찾다가 살아있는 시간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병원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지만 노년을 가장 오래, 가장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진짜 기준입니다. 첫째, 증상이 없으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은 완벽한 기계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혹도 생기고, 석회도 끼고, 수치도 오르고, 사진도 지저분해집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노화입니다. 노화를 모두 치료하려 들면 평생 병원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걷고 잘 자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충분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검사는 불안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만 받는 것입니다. 둘째, 수명보다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1년 더 사는 것보다 지금 1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술 하나로 1년을 더 살 수 있어도 그 1년을 침대 위에서 통증 속에서 기저귀 차고 보낸다면 그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노년 치료의 목표는 무조건 오래 살기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화장실 가고 사람 만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잃게 만드는 치료라면 아무리 의학적으로 옳아 보여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의사를 믿도에 의사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사는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의사는 의학적 조언을 할 뿐 그 결과를 평생 안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검사 앞에서 치료 앞에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내 삶을 정말 더 좋게 만들까? 아니면 남은 시간을 병원으로 옮겨 놓는 걸까? 좋은 의사는
여러분의 질문을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줄이고 치료를 늦추고 생활을 먼저 챙기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 좋은 의사입니다. 넷째, 부모님 건강을 검사로 관리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자녀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효도한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병원에만 모시고 다니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매년 종합검진, 전신 T, 초음파, 내시경. 하지만 정작 집에서 혼자 밥 드시는지, 밖에 나가 걷는지, 사람 만나는지, 약 너무 많이 드시는지, 이것은 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효도는 검진 예약이 아니라 같이 산책하기, 같이 밥 먹기, 약 정리해드리기, 집 안전하게 고쳐드리기, 외롭지 않게 해드리기입니다. 이것이 병원 10번보다 훨씬 더 오래 부모님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건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병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마지막입니다. 연명치료,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이것들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마지막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다, 자연스럽게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아무 결정도 못한 채 기계에 둘러싸여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연명의료의향서, 사전의료결정. 이것은 죽음을 앞당기는 서류가 아니라 고통 없이 존엄하게 내 뜻대로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준비를 해두면 불필요한 검사, 불필요한 중환자 치료, 불필요한 고통을 스스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 건강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왜 들려드렸을까요? 검사를 하지 말라고, 병원을 믿지 말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병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걷는 힘, 넘어지지 않는 몸, 사람과의 관계, 약을 줄이는 용기, 검사를 거절하는 판단, 이것들이 모여 진짜 수명을 만들고 진짜 삶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노년에는 병이 없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병이 있어도 잘 사는 것이 목표다. 여러분이 앞으로 병원 문 앞에서, 검사실 앞에서, 수술 동의서 앞에서 이 말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병 걱정 속에서가 아니라 사람 속에서, 햇빛 속에서, 웃음 속에서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